그런데 그때마다 한 가지 선에만 닿으면은 주가가 65% 정도 하락하는 경험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밴드. 자, 오늘의 경제 공부도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무라 코스피 4000 가자. 증시가 오를지 안 오를지 길이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진짜 많습니다. 이거 좀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팔았다가 나중에 좀 떨어지면 다시 살까 이런 생각도 실제로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파도를 잘 탈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거를 현금을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같이 막 주식이 막 쭉쭉쭉 떨어지면서 저한테 매수기를 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하지만 또 증시가 그렇지 않죠. 갑자기 하락하다가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또한 제가 판 곳이 좋은 위치가 아니라서 막 제가 판 위치보다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병에 걸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또 이제 참지 못하고 막 올라가는 거 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또 귀신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래를 보고 그냥 들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일단은 홀딩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홀딩한 이유는 당연히 내년에는 지금보다 증시가 더 올라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 노무라 증권도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군요. 향후 1년 뒤 코스피 목표가 4,000으로 잡았다며 한국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MSCI 지수 편입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 다만 롤러코스터처럼 막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은 독일 닥스 지수인데요. 자, 이 친구는 2022년 9월 28일 그때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지수가 2배 넘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000포인트가 24,000포인트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출렁임, 두 번째 출렁임, 세 번째 출렁임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한 적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말은 안 했지만 중간중간 5% 빠진 적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숱하게 많은 조정을 겪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라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또 장기가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기었다가 올라갔다가 기었다가 이런 식으로 파도가 아주 여간 거센 게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위치가 아마 요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급하게 오를까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또 줍줍하고 올라가면 또 조금씩 팔아보고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치열. 미국 내 전기차 시장 1등은 현재 누가 1등일까요?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1등이고요. 점유율 46%를 차지했다는 소식. 그런데 테슬라의 판매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보셨죠? 작년보다 무려 12%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원래 2등은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2등이 바뀌었다고 해요. GM으로 바뀌었다고 하며 GM이 무려 작년 대비 111%나 성장하며 현대 기아차를 따돌렸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3등은 현대기아입니다. 현대차는 작년보다 7% 감소했고요. 기아는 72%나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냐? 수입 자동차 관세 영향을 직접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차량 라인업이 최신 모델이 아니라는 점도 단점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이제 111%나 성장한 GM은 최근에 전기차 라인업을 새로 뽑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말인즉슨 이런 관세 부분만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또 전기차 라인업 새로 막 쫙쫙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만 또 해결이 된다면은 올해 말이거나 아니면 내년에는 또다시 우리가 2등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기아차가 잘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의 시간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못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머스크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당당한 모습을 나타냈던 머스크가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자 당연히 시간 내에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4%나 하락했군요. 자, 다만 이 와중에 새로운 먹거리인 로보택시는 향후 현 운영 지역에 10배로 확장한다라고 밝혔고요.
옵티머스는 내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는 11월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실제로 선보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뭐 늘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여줬던 머스크, 지금은 조금 쉬어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결국 또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AI 행동계획 발표. 자, AI는 미래입니다. 확실히 요즘 일할 때도 그냥 느껴지죠.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AI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1등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미국이 세계를 이끌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미국의 정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AI에서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력 설비 그리고 AI 또 더 나아가 뭐 원전 이런 것들 다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계속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밈 주식이 오른다. 시장이 좀 많이 오르긴 했나 봅니다.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밈 주식이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고프로라는 기업 그리고 뭐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기업, 이런 기업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급등한 걸 봤을 때 아마도 과거 공매도 세력이랑 싸우던 그 민주식의 형태, 그거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이트 중 하나인 레딧 등에서는 위기업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에서는 과거 게임스탑이 시작되려나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겠죠. 다만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증시가 또 많이 오르긴 했구나. 시장은 또 슬슬 조정의 비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로 보는 미국 하락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기억나시나요? 올해 초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통계를 보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 미국 증시는 보통 하락하고 그 외 증시는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맞죠? 미국 증시 신고가 내고 있긴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위 이야기 말고도 S&P 500에는 죽음의 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37년, 1966년, 2000년 그리고 2021년마다 최근 100년, 좀 너무 길게 잡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한 가지 선에만 닿으면은 주가가 65% 정도 하락하는 경험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다시 고점 라인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KB증권에 나온 그 리포트를 보고 그린 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S&P 500입니다. 1930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빨간 선, 죽음의 선에 닿을 때마다 1930년대, 그 다음에 1966년, 2000년, 그리고 지금 여기만 닿으면 반토막이 나는 모습이 그때마다 나타났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게 놀랍게도 그 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막 10년 넘게 걸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국 증시가 힘이 없을 때는 글로벌 순환매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로든 갔다는 소리이죠. 1960년대 미국 증시가 힘이 없었을 때는 일본이 미칠 듯한 급등을 했고요. 2000년대는 브릭스가 미칠 듯한 상승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미국 증시가 만약에 장기 하락을 시작한다면은 무조건 미국 증시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오히려 좋다, 이러한 이야기를 KB증권이 했더라고요. 혹시나 관심 있다면 KB증권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를 무조건 담보하진 않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서울 더워 죽어요. 이번 주말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고 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티베트 고기압 두 개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아주 덥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 낮 최고 기온이 36도, 특히 서울은 37, 3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재건주 관심을 두자고요. 자, 러우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어제 열린 3자 협상은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포로 교환 등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며 일단 4차 회담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 뭔가 긍정적인 생각은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 참고로 우크라 재건에 필요한 자금은 무려 72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돈 사이즈가 정말 크다 보니까 충분히 단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이 와중에 우리나라 건설기계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주가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스크린샷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고 가끔 이제 유튜브 보기 귀찮을 때도 그래도 이제 이러한 자료는 보고 싶다면은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제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2차전지 출발했어요. 자, 지난주 포스코 퓨처엠의 급등부터 시작한 2차전지 상승 랠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의심이 확신으로 슬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차전지 ETF의 수익률을 보면은 2차전지 레버리지 ETF가 7월에 가장 많이 오른 ETF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7월의 주인공은 2차전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차전지 이제 많이들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차트를 한번 쭉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종목이 너무 많아 고민된다면은 ETF로 일단 정찰대를 보내는 방법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LG엔솔 주봉으로 봐도 확연히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LNF와 SKC의 주봉인데 LNF는 아직까지도 이 바닥권을 탈출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일봉으로 보면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SKC도 비슷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마운자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를 말한다면 딱 위고비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강력한 경쟁자인 마운자로가 8월에 국내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운자로는 미국 내에서 위고비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지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마운자로가 미국에서 잘 나간 이유가 뭐냐? 그냥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요. 마운자로는 평균 21% 감량 효과를 나타내는데 위고비는 15%라고 하죠. 물론 15%도 크지만 어차피 하는 거 21%가 더 좋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봐도 마운자로가 조금 더 식욕 억제가 빠르게 느껴진다. 이러한 후기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뭐 비만 치료제에 관심 있다면 마운자로 이게 8월부터 들어온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힘들어요. 몇 년 전 최고의 직업 중 하나였죠. 공인중개사. 하지만 지금은 정말 힘든 직업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신규 기업주가 7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며 이는 당연히 역대 최소라고 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941명, 휴업은 98명으로 오히려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돌고 돕니다.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1년, 2년 단위로는 알 수가 없으나 아무리 부동산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도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도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티는 사람이 큰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LG CNS 매수 기회격. 상장했을 때 우리를 속삭였던 LG CNS 그러나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있었는데 로봇도 새로운 먹거리라고 합니다. LG CNS의 컨퍼런스 콜이 어제 열렸었는데요. 로봇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사업 영역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AI 로봇 기업 스킬드 AI에 투자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유안타증권은 스테이블코인 수혜 기대감 등을 꺼내면서 목표가를 84,6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나중에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에 STO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인프라 구축 사업자로서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한조선 악재 등장. 우리가 청약했던 대한조선 그런데 이 대한조선의 우리 사주가 대거 미달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뭐 굳이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우리 사주는 직원들이 공모주에 참여를 하는 건데 우리처럼 그냥 한 주 두 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돈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맞습니다. 1년 동안 팔지 못한다는 것. 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기르분들이 이제 공모주 다 아시죠? 공모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거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그냥 매도해서 만원, 2만원 수익 내고 나중에 뭐 한두 달 뒤 아니 몇 개월 뒤에 딱 보고 보호예수 물량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괜찮은 것 같다. 그때 매수하는 게 맞다.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학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주의 인기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주가 미달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뭐 나쁜 소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유망하다라고 하더라도 1년간 돈이 묶이고 또 이제 1년 뒤에 시장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는 게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